변압기입니다. 챕터 5는 파워플로우 컨트롤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개념인 PU, per 유닛을 얘기했죠. per 유닛은 계통의 전압과는 상관없이 노멀라이즈 값을 표현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한 번에 관리하기 쉽다라고 얘기했어요. 변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압기는 1, 2차 측이 다르죠.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다가 여기가 345K 볼트, 여기가 5500K 볼트면 두 개 전압이 다를지언정 그 플러스 각각의 어떠한 라인 임피던스 또는 누설 인덕턴스 값을 각각 가질 겁니다. 물론 이 변압기 하나 자체로 그냥 누설 한 개, 퉁쳐서 우리가 Pu로 표현하긴 합니다만, 라인 임피던스는 확실히 요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PU를 쓰게 되면 그냥 더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글이 이렇게 있는데 자, 하나하나 좀 읽어볼게요. 자, absolutely. 자, 절대적으로 자, 필요하다. large scale power transfer 필요하다. 이제 feasible over long distances. 자, 그래서 primary rule은 볼테이지 레벨을 바꿔주는 거고, 예를 들면 generation in power system, 그러니까 synchronous generator니까 동기기죠. 동기기에서 발전된 그 것들을 20K 볼트로 바꿔준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게 너무 작기 때문에 230K나 345K나 500K 볼트와 같은 걸로 바꿔주고 또는 765K 볼트 같이 크게 바꿔준다. 또 로드 앤드 디즈 볼테이지 스텝 다운 점점점 송전에서 배전으로 오면서 이제 낮춰 나가야겠죠. To measurable and safe level such as 저런 single in residential usage라고 합니다. 다른 이유는 electrical isolation for safety purposes 이쪽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압 레벨의 변경이고 두 번째는 electrical isolation. 우린 요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처럼 하는 게 보통은 galvanic isolatio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 변압기가 등가 회로적으로는 자와 인덕턴스는 보통 크니까 누설 인덕턴스밖에 없는데 이게 안전과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겠죠. 과연 등가적으로는 간단하게 턴비대로 전압을 바꿔준 역할을 할 뿐이죠. 그래서 리키지가 있고 이렇게 있고 이게 보통 TR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변압기. 그리고 뭔가 로드가 있다 쳐. 근데 중요한 건 세이프티 관점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만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거 쇼트거든요, 쇼트를 가 발생했을 때 변압기가 무슨 상관이길래 safety purpose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기본적으로 갈바닉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GND를 분리한다는, 그라운드를 분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라운드라는 거 어찌 보면 접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라운드가 다르다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통 마이너스가 그라운드잖아요. 그것이 분리되어 있다. 이 녀석의 세 개와 여기 세 개가 다르다. 다르다. 전기적이라 한다면은 일렉트리컬이라 한다면은 매그네틱이 아니잖아요. 이 필드 또는 전류 관점에서가 일렉트리컬이고 그다음에 자기는 매그네틱인데 매그네틱은 사실상 전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청정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이가 자기고 여기가 전기, 여기 전기가 되는 겁니다. 전기가 자기로 바뀌고 자기가 전기로 바꾸는 거죠. 여기 두 단계를 거치는데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렇게 바꾸는 거를 우리는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바꾸는 거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전기 에너지에 좀 관심이 있다면은 변압기의 원리가 전기에서 자기로 바꾸는 건 암페어 법칙, 자기에서 전기로 바꾸는 거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물리적인 메커니즘 자체는 그래요. 자, 다시 세이프티 펄포스 얘기를 하면 인체는 사람은 보통 그라운드 땅을 밟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라운드 땅을 밟고 있습니다. 얼스 그라운드, EG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아이솔레이션에서 넘어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VA를 친다면 뭔가 감전을 당한다는 거는 쇼트 패스인데 저렇게 절연해서 넘겼기 때문에 사람 인체 관점에서는 지구 얼스 그라운드를 밟고 뭔가 접촉하는 거죠. 그럼 클로즈 패스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클로즈 패스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감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인체 안전은 맞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쇼트가 만약 발생한다는 거는 뭔가 내부적으로 내부 전기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변압기 명판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연히 뭐 765 kV 2 345 kV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이게 대충 2대 1이라 쳐. 자, 그런데 그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변압기라는 게 전압을 바꿔주는 거잖아. 저거 같은 경우는 반으로 깎는 역할을 하죠. 턴비로 표현 안 하고 전압으로 표현했어요. 상식적으로 뭔가 변압기가 있어. 뭔가 여러분들이 변압기 샀어요. 근데 변압기 샀는데 여러분들이 2대1 트랜스포머를 산 거야. 아, 그럼 내가 100V를 넣으면 50V가 될 거고 100kV를 넣으면 50kV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변압기 산 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가가지고 100kV를 탁 연결해. 그럼 출력이 50kV가 나올까 안 나올까? 제가 안 나오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안 나올 겁니다. 왜? 포화가 되는 거예요. 포화가. 저 전압 레벨만큼 변압기가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저게 큰 전압을 걸게 되면은 자기 포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전압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격 전압이라 표시된 것보다 미만으로 연결하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것보다 이상을 연결하면 자기 포화가 돼가지고 변압기가 펄펄 끓일 겁니다. 아마 진동도 일어날 거예요. 윙 하면서. 왜냐면 60Hz이기 때문에 진동도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격 전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판은 전압 B로 표현을 하고 그중 다른 것이 당연히 뭐 500 kVA 이거는 정격 전력 표시한 거죠. 변압기는 이 정도의 정격 전력을 가진다라는 것.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퍼센트 G라는 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것을 가집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 쇼트가 발생하면 직렬로 보이는 리액턴스가 보이기 때문에 전류가 한 번에 쇼트처럼 팍 흐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부하측이나 그 감전된, 그러니까 쇼트된 그 경로로 한 번에 전류가 팍 흐르지 않다 보니까 더 큰 전류가 흐르기 전에 그 전에 연결돼 있던 이런 차단기들이 동작해서 끊어주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갈바닉 아이솔레이션이라 한다면은 그라운드를 다르게 분리해서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변압기는 are also needed for converter, high voltage DC 송전 라인. 자, 내용을 좀 보면 assume 레지스턴스와 리키지 인덕턴스가 둘 다 제로라고 치자. 자, assuming 제로 플럭스 리키지 플럭스는 자, confined라는 거는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코어 안에 플럭스들이 갇혀 있어서 리키지 플럭스가 제로다 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럼 applying the time varying voltage 중요한 건 타임 베링이에요.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면은 패러데이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to this winding result in the flux. 자, 파이 m이라 했어. m은 저자가 뮤추얼을 의도했겠죠. 그러니까 상호. 그러니까 링킹되어 있는. 그럼 패러데이 법칙 관점에서 표현하면 이 원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 노테이션 1이라는 거는 1차 측. 근데 어찌 보면 반대로 얘기했어요. 반대로. 자,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자,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1차 측 전압이 인가되고 전류가 생성이 되고 이것이 코어 내부 플럭스 파이로 할게. 그러면 파이 1에 의해 그러면 부하가 있다면 부하 연결 시 자, 물리적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알죠? 1차측 전압을 준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은 1차측 전압을 주면 그리고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이게 V1이란다면 이렇게 바라본 뭔가 지인이 있을 거잖아? 그럼 입력에서 바라본 입력 임피던스만큼 요 전류 값이 정해지겠죠. I1이라는 게 정해질 겁니다. 맞아요. 그럼 전류가 생성돼. 그러면 코어 내부의 플럭스 1이라는 게 생성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성될 겁니다. 한 가지 까먹었네. 코어 내부 플럭스 2 생성. 그러면 I1과 I2는 상쇄. 여기까지 좀 쓸게요. 자, 그럼 저기 파이 1이 되면 여기 V2로 할까? 생성돼서 I2가 생성되고 I2가 생성되면 파이 2. 너무 작게 썼나?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면은 파이 1과 파이 2는 캔슬레이션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순차적으로 보면 저래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전압이 있으므로 전류가 있고 전류가 있으므로 플럭스가 생성이 돼. 근데 저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표현하면 같은 말이야. 플럭스 파이 1이 있음으로 해서 V1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그런 반대 방향으로 표시했을 뿐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압기를 설명할 때는 암페어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을 설명하는 게 일단 물리적으로 맞아요. current IM 디스플럭스를 이스테빌리시하는 current depending on magnetizing inductance LM. 그래서 IM이라는 거는 magnetizing current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magnetizing current. 자, 그럼 뭐라고 하냐면 디스플럭스를 이스테빌리시 한대. 좋은 거네. 좋은 거야? 그런 것도 얘기하면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아이디어란 변압기 자체는 매그네타이즈 인덕턴스가 무한대이고 자와 전류는 0인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는데 변압기는 전기 에너지가 자기 에너지로 바뀌고 자기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입력해서 전압 전류를 주면 자기장을 바뀐댔잖아. 그럼 그 자기장도 전압 전류만큼의 뭔가 에너지를 전달받았으니까 자기장도 커야겠지. 그리고 그 자기장의 큰 놈들이 다시 2차 측으로 전압 전류로 넘겨준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 그렇지 않다고. 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1차 측에서 발생한 전력의 파이 1과 2차 측이 부하를 뽑죠. I2라는 만큼 부하를 뽑아요. 그럼 그로 인해서 다시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 파이2가 생성된다고 내가 얘기했어. 그런데 자연의 법칙은 파이1과 파이2가 작용 반작용으로 인해서 두 개가 캔슬레이션 돼요. 캔슬레이션. 근데 자기장은 벡터거든. 벡터. 1차 측에서 발생한 자기장 파이1과 2차 측에서 발생한 파이2는 실제로 생성이 됐으나 저 두 개는 캔슬레이션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파이 1과 파이 2가 0이면 코어 내부 자기장이 제로다. 자, 그 뜻은 뭐냐면 이런 컨디션이란다면 우리는 LM이 무한대이고 IM이 0이다라고 하는
아이디얼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주 정상적인 트랜스포머, 아주 잘 만든, 그러니까 리키지가 없는, 누설이 없는 변압기는 딴 데로 새는 놈이 없어. 1차 측에서 발생한 자기장과 2차 측에서 발생한 자기장이 100% 간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서로 캔슬링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설이 있어. 그러면은 저게 0이 아니라는 거겠지. 왜? 뭔가 누설이 됐기 때문에 서로 완벽하게 캔슬레이션이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잖아.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안 좋지. 왜? 그만큼 코어에 파이 1, 1, 파이 2. 자, 제가 파이 1과 파이 2가 완전하게 캔슬레이션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설이라는 거는 뭐냐면 저기 연두색인가요? 저 연두색은 2차 측을 캔슬레이션 할 수가 없지. 공기중으로 그냥 플럭스 링키 리키지 되는 거니까 캔슬레이션 되지 않아요. 저게 바로 누설 성분이다. 누설 성분.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코어 내부 자기장이 존재. 그러니까 잔존이라고 표현할까요? 잔존. 파이1과 파이2가 완벽하게 캔슬레이션 되면은 벡터의 합으로 슈퍼포지션처럼 벡터의 합으로 제로가 되나 이렇게 리키지가 있으면은 지 혼자 딴 데로 샌 거야. 전쟁터에서 딴 데로 샌 거야. 파이1과 파이2가 딱 팽팽하게 딱 완전한 캔슬레이션 돼야 되는데 도망간 병사죠. 그 녀석들이 결국 뭐다? 코어 내부의 자기장으로 존재를 하고 이게 뭐다? 코어 손실로 작용한다. 그거를 파이 1 마이너스 파이 2를 한 거를 우리가 파이 m 그러니까 이거는 자화 자속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내가 물을게요. 자화자속 저게 있는 게 정상이야? 정상 아니지. 보통 우리가 전력 변환 장치 컨버터나 그런 것들 또는 이런 하이 파워에 들어가는 변압기는 의도적으로 누설 인덕턴스를 남겨둬요. 자화 인덕턴스 대비 몇 프로. 그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퍼센트 임피던스. 왜? 우리는 직렬로 임피던스를 만들어야 돼. 의도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안전상의 이유로. 안전상의 쇼트가 나면은 무한대의 전력 흐르면 안 되잖아. 직렬로 임피던스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L을 넣는 것. 그게 보통 개통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10% 정도 의도적으로 넣는다. 그럼 커플링 코에피션트라는 K 값이 1은 아니죠. 뭐 0.95라든지 될 겁니다. 자, 매그네타이징 커런트가 two stabilities flux depending on magnetizing inductance. 맞죠?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얘기했죠. 매그네타이징 커런트는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까? 잘못된 오해를 반드시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with sinusoidal voltage가 요만큼 어플라이 됐을 때 코어 플럭스는 이렇게 된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페이저 도메인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루트 2, E1, RMS죠. 오메가 N1 파이 M. 파이 M은 4.44 N1 F분의 2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패러데이 법칙에 근거해서 플럭스 값을 표현하는 거에 불과해요. 자, 우리가 이 수식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인과 전압.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한 번 더 내가 그려볼까? 자, 우리 그 변압기 등가회로는 일단 동손철선 무시하고 L만 있다고 가정하면 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V1을 인가했어. 유설 값은 뭐 작으니까 그걸 통과하면 여기가 E1이 된다는. E1이 증가하면은 여기 흐르는 자와 전류 값은 그대로 프로포셔널하게 증가하죠. 그런데 우리 암페어 법칙 알고 있지 않아요? IM은 IM. 그러면 수식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E1이 증가, V1이 증가하면 E1이 증가하고, E1이 증가하면 IM이 증가하고, IM이 증가하면 파이M이 증가하고, 파이M이 증가하면은 호우 손실이 증가한다. 자,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리키지 값을 어느 정도 만들도록 하면,
변압비대로 나오지 않고 변압비보다 더 작게 나온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드랍이 저 리키지에 생기니까. 근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나쁘지만 프랙티컬한 목적으로 우리가 리키지 값을 일부러 남겨두기도 한다. 자, 다음 넘어가면. 자, 우리는 릴레이션십을 표현할 수가 있다. 어떤 수단으로 아이디얼 트랜스포머로 우리가 릴레이션십을 표현할 수가 있다. 저거는 두 개의 와인딩으로 인한 전압으로 우리가 관련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또는 in terms of phase in the steady state 관점에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말들 하고 있네요. 이 시작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기 생략됐지만 근데 여기선 파이m을 그대로 썼어요. 여기는 오픈 상태입니다. 2차측 오픈. 그 뜻은 뭐냐면 캔슬레이션 되지 않기 때문에 I1은 곧 파이1을 만들고 이것이 곧 파이m 이라는 말과 똑같겠지. 캔슬레이션 안 되잖아. 자, 그러면 요건 그냥 고지고대로 패러데이 법칙을 그냥 적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럼 앞에서 봤던 E1은 N1 d 파이 m by dt E2t인 N2분의 N1 전압과 턴수는 비례한다. 자, 그 다음 표현된 거는 이렇게 부하를 연결을 하면 I2가 되고 I2로 인해서 파이2가 나오고 그러면 이 오른손으로 감으면 파이1은 이렇게 될 거고 파이2면은 이렇게 파이1과 파이2는 하늘이 무너져도 180도 위상차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파이1과 파이2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 오른손을 감기 때문에 이 전압의 극성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는데 이 전압의 극성은 저 감은 방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위쪽이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를 한다면은 저 위아래 뿔말을 바꾸고 싶어 한다면은 감은 방향을 반대로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파이 m이라고 하는 자와 매그네타이징 플럭스는 파이 1 마이너스 파이 2의 절대값. 이거 벡터입니다, 벡터. 페이지 값을 갖는 벡터예요. 페이지 값을 갖는. 크기만 빼서 절대값이 아니고 벡터입니다. 페이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캔슬레이션이 안 되면은 파이m은 어떠한 파이나이트한 값을 가질 것이다. 자, 여기서 뭐 additional current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수식을 그대로 쓰면 in order to compensate or nullify 블라블라 I2가 있고 I2 프라임이 있어요. 그런데 I2 프라임과 I2가 정확하게 그러면은 아이디얼 트랜스포머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변압기예요. 다 필요 없고 전압과 전류를 텀비로 넘겨주는 역할만 하는 거야. 여기선 좀 생략됐는데 여기 L 리퀴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I2와 I2 프라임은 N1 대 N2라는 관계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대로 텀비를 넘겨준 역할이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예요. 근데 전류는 반비례하죠. 파워에 전달된 총량은 똑같아야 되고 P는 VI이기 때문에 전압이 비례하면 전류는 반비례해야죠. 요게 어느 정도 중요하겠죠. 보면 I1은 변압기 완전 1차 측이죠. 들어간 전류는 자화 전류와 그리고 아이디얼 트랜스포머 입력 전류로 정의할 수가 있다. 자, 리얼 트랜스포머는 우리가 실제로 만든 뭔가이고 아이디얼은 전압과 전류를 그냥 냅다 텀비대로 변환해서 넘기는 역할의 심볼입니다. 심볼. 이렇게 자화 인덕턴스, 이걸 리액턴스 관점 표현. 그리고 저항 성분들도 있겠지. 그래서 R1 같은 경우는 1차 측 로스, 이거는 2차 측. 자, 그리고 RHE라는 거는 히스테리시스의 저 H인데, 요걸 철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계에서는 요 자화 인덕턴스에 그린 거를 자화 전류라고 하고요. 요거를 철손 전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요걸 또 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자화 더하기 철소는 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자 전류는 자화 전류 더하기 철선 전류. 근데 일반적으로 자화 전류가 철선 전류보다 뭐치 라죠. 일반적으로 RH보다는 훨씬 그러면 전류가 철선 전류 훨씬 작은 거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뭔가 메시지가 있어요.
자, 철손 전류는 그러니까 철손은 말 그대로 코로스입니다. 히스테리시스 로스인데, 철손은 전압에 의해 결정. 동손이라는 건 코포로스거든요. 코퍼로스는 전류에 의해 결정. pH는 RH분의 V E1 제곱 PCP라고 할게요. I1 제곱 R1이었나? 여기 I2 제곱 R2 이렇게 된다. 철소는 전압에 의해서 결정되고 동소는 전류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이렇게 예쁘게 표현되어 있는데 1차 측과 2차 측이 캔슬레이션 돼서 남은 파이 M. 근데 일단 2차 측은 일단 일부러 안 그려놨네. 일단 저 보려고. circulating current라고 하는 거 eddy current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저렇게 있는데 저 eddy current는 저 루프가 크면 클수록 손실이 큽니다. 열심히 막 계산해보니까 수식을 세어보니까 저 면적의 1승 이상 또는 크게는 2승까지도 손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뜻은 뭐냐면 저 에어리어를 감소시키면 훨씬 머치 베터 하겠지. 그럼 이 생각 들 거야. 아니, 저 에어리어에서 썸메이션 합이 이거 같아서 같은 말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A의 1승 이상, 거의 2승까지도 프로포셔널하게 에디 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라미네이티드. 그러니까 플럭스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 받는 면적들 있잖아요. 요것들을 다 잘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저 철들, 서스 계열 쓰는데 저 철들을 라미네이트 시켜가지고 그 철들 사이에서는 절연질을 붙여서 히스테리시스 로스가 아니고 에디 로스. 코어 로스는 히스테리시스 더하기 에디로스가 됩니다. 에디로스는 저겁니다. 플럭스가 지나가면은 그 서스가 자유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장이 뭔가 서스,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많은 곳에 노출이 되면은 패러데이 로우에 의해서 이 필드가 형성이 되고 저거 자체가 쇼트 서킷이기 때문에 서큘레이팅 커런트가 흐른다. 자, 심플리파이. 자, 가장 간략하게 한다면 우리가 자와 전류는 무시할 만하다. 어떤 관점에서? 1차 측과 2차 측의 전류 값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무시할 만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IP가 뭐 100A야. 크기만 봤어. IS가 뭐 1대1 변압기라 쳐. 자와 전류가 뭐 10A다. 그러면 IS가 90A예요? 90A가 아니야. 왜? 이 두 개는 90도 위상차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곱제곱의 루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1차 측이 100A, 2차 자와 전류가 10A 하면은 IS가 90A가 아니라 계산 못 하겠지만 90 뭐 한 8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벡터기 때문에. 그래서 IM이 충분히 크더라도 IP와 IS는 상당히 차이가 없죠. 실제로도 저래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은 Simplified Transformer에서는 IP와 IS가 변압 비대로 거의 넘어가기 때문에 자와 전류는 일단 무시합니다. 전압 드랍은 무시하기 힘들어. 왜? 거의 5에서 10% 정도로 크게 선정하기도 하고 전압 드랍은 요 전류가 전격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압 드랍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요 값은 그대로 표현한다. 그래서 GPS,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로 봤을 때 그 임피던스 값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프라이머리에서 본 거고 이거는 텀비로 넘겨서 2차 측도 마찬가지예요. 세컨더리 투 프라이머리를 보게 되면 세컨더리는 그대로 있고 프라이머리 거는 옮겨서 봐야 되니까 텀비의 제곱으로 넘겨서 보여진다. 자, 이렇게 해서 변압기에 대한 기본 원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의 변압기에 관련된 궁금증을 빡빡 긁어줬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